안녕하세요. 11월 15일 진짜 안보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화네트워크 문채원이고요. 옆에는 정옥식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수능 보고 나서 날씨가 갑자기 많이 쌀쌀해진 것 같아요. 채원 씨 수능 쳤어요? 아니요, 저는 꽤 오래전에 쳤습니다. 꽤 오래전에? 네. 이상하게 수능 날만 되면 좀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안 그래도 수험생들 되게 긴장되고 떨렸을 텐데 날씨까지 추워가지고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늘 또 겨울을 재촉하는 비까지. 네. 네, 비가 오락가락하고 그러는데 이럴 때일수록 각별히 좀 건강에 신경을 써야겠죠? 네, 아무래도 기온차가 좀 급격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오랜만에 북한과 미국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의 참석차 방한하는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북핵 협상을 증진시키기 위해 한미 군사훈련을 조정할 것이라며 한미 연합 군사연습 축소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외교가 요구하는 것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군사훈련을 더 많든 적든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에스퍼 장관의 발언이 나오기 전에 한미 양국이 그 군사훈련 실시를 기정사실화 네.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한번 반발을 했잖아요. 국무위원회 대변인인가요? 그렇죠. 이 발언이 있기 바로 전에 13일 밤 북한 국무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미국과 남한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인내를 발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발언은 북한이 자주 해왔는데 이번에는 또 미국의 반응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서 네. 사람들이 좀 긍정적인 기운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국방부의 기존 입장은 북한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그죠? 네. 할 건 하겠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에스퍼 장관은 좀 톤이 좀 달라졌어요. 네. 좀 살펴보니까 데이비드 이스트번 국방부 대변인이 이 에스퍼 장관의 발언이 있기 일주일 전에 우리는 북한의 분노 수준에 따라 훈련 규모를 조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4일에 에스퍼 장관이 북한과의 외교의 길을 열어놓고 있어야 한다. 외교가 우선이다라는 발언을 해서 네. 일주일 사이에 무엇이 달라진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제3국을 통해서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의 재개 가능성이 좀 타진되고 있었죠. 네. 아마 여기서 제3국이라고 하면 스웨덴일 가능성이 높죠. 네. 지난번 스톡홀름에서 북미 실무회담이 열렸었고 그 이후로도 스웨덴 정부가 북한과 미국의 실무회담 재개를 요구하는 그런 어떤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기 때문에 네. 모종의 이제 물밑에서 좀 대화 재개를 둘러싼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었고 이제 북한으로서는 이제 회담에 나가려면 그에 걸맞은 좀 명분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회담에 나가기 어렵다. 네. 라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일단 그 미국 국방장관이 뭐 훈련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뭐 조정하겠다. 그것이 이제 축소를 염두에 둔 것인지 네.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아예 훈련을 안 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이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었었는데 뭔가 모종의 좀 다시 이제 좀 그 반전의 기운이 싹 트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네요. 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도 이 에스퍼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조미 대화의 동력을 살리려는 미국 측의 긍정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한다라고 네. 하면서 북한도 북미 협상에 다시 나설 그런 의지가 있음을 보여줬는데 김명길 대사 담화를 보면은 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협상에 나가설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네. 사실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김명길 순회 대사죠. 네. 그러니까 저기 뭐죠? 그 북미 실무협상 북한 측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의 담화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정사 변화에 따라 순간에 휴지장으로 변할 수 있는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와 같은 부차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네. 우리를 협상회로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문제 해결의 가망은 없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져와라라고 요구를 한 셈이에요. 네. 네, 여기서 이제 이 종전선언 또 연락사무소 개설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했다라고 하는 건 지난번 스톡홀름 실무 회담에서 미국이 얘기한 것이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작년 6월달에 채택된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4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그 다음에 한반도의 완전한 완전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그다음에 3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네. 4항이 미군 유해 송환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 이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좀 관련이 있는 내용이고 네. 연락사무소 개설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초기 조치로서는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인데 김명길이 얘기한 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에는 아직 한참 멀었다. 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면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 개설 외에 북한이 원하는 것은 제재 완화 및 해제라고 보면 될까요? 일단 지금 북한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미국이 북한의 발전권을 네.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줄곧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제재를 빨리 풀어달라. 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4개 항과 관련해서 미국은 이 4개 항을 동시적이고 병행적으로 이행할 의사가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관건이 제재가 이 4개 항에 포함되는 거냐. 네. 북한은 당연히 포함되는 거다. 네. 라는 입장이고 미국은 아니다. 그건 예외다. 라는 입장을 그 이전까지 고수를 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제재 문제에 관련해서 미국이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걸 또 우리가 좀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조치들, 연락사무소 개설이라든지 종전선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게 할 의사가 있지만 제재는 좀 나중 문제로 네. 간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 행간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가 가장 큰 협상의 레버리지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네. 근데 북한은 좀 휴지장으로 변할 수 있는 것들은 차치하고 더 근본적인 것을 원하는데 이 둘이 12월에 다시 실무 협상을 한다 해도 좀 발전 가능성? 구멍이 있을까요? 그게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발언이 굉장히 좀 주목을 끌어요. 김영길 대사 다음으로 나온 발언인데, 네. 미국 국방장군 발언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평가를 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또 김명길 대사에게는 제3국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한테 얘기해라. 네. 그러면서 미국이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 이런 어떤 입장을 피력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일단 회담 자체가 열릴 가능성은 좀 커지지 않았나. 그 전보다는요? 네, 예. 아니 김명길 대사 발언을 보면 미국의 대화 제기가 만남이나 연출하여 시간벌이를 해보려는 술책으로밖에 달리 판단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서 물론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긴 했지만 이런 판단을 한 게 정말 근본적인 제안이라던가 협상 의제가 없으면 만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좀 굳건히 한 게 아닌가 싶어서. 네. 이제 기싸움의 일환일 수 있는데 네. 북한으로서도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 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안까지로 시한을 밝힌 상황이고, 네. 올해 안에 결국 북미회담이 결렬돼 버리면 내년 신년사에서 뭔가 또 새로운 정책과 전략을 밝혀야 되는 이런 어떤 상황이고,
이것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얘기한 건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네. 모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새로운 길이 뭐냐? 네. 일단 김정은이 그런 얘기할 때는 그 길로 가고 싶지 않다. 네. 그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좀 말려달라. 이런 의미가 좀 컸던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뭐 한 달여밖에 안 남은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최근 한 달 사이에 북한이 뭐 김영철뿐만 아니라 뭐 최선희, 리용호 또 이제 그 누구죠? 저기 김계관 네. 외무성 고문까지 나서가지고 미국의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이런 어떤 계속 뭐 개인 담화의 성명을 발표를 줄곧 해오지 않았어요? 네. 예. 이것도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고, 이것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지금 미국이 굉장히 어수선하잖아요. 그쵸. 내부적으로 지금 예. 아비 교환이죠. 예. 굉장히 어수선하다 보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거의 관련해서 이것 관련해서 직접적인 발언을 네. 할 지금 뭐 겨늘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김영철 부위원장도 이번 에스퍼 장관의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나왔기를 희망한다. 네, 네. 라고 그러면서 뭐 미국이 남조선과의 합동 군사 연습에서 빠지든가 아니면 연습 자체를 완전히 중단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싶다라고 네. 이야기를 또 했더라고요. 네. 거기서 이제 읽을 수 있는 행간이, 이제 북한도 조금 불안한 거예요. 네. 네. 어찌됐든 미우나 고우나, 트럼프의 개인기를 빼놓고는 이 북미 정상회담 프로세스를 우리가 좀 설명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막 탄핵 조사 받고 있고, 그 탄핵 조사 양상은 이제 갈수록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고, 네. 옛날 같으면은 트럼프가 지금 상황에서 좀 뭐 몇 마디 하면서 트위터라도 해주고 그래야 트위터로 되는데. 말하기 힘들면 트위터로도 좀 네. 뭐 한마디 날리고 이럴 타이밍인데 별로 그런 얘기가 없는 이런 그 상황에 있는 거죠. 네. 근데 트럼프가 에스퍼 장관이나 이런 어떤 그 외교안보 팀에게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도 있어요. 네, 뭐 좀 변화를 만들어 봐라라고 지시를 내렸을 수는 있겠죠. 예. 그런 어떤 개연성도 있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국방부 대변인이 한 얘기가 일주일 만에 이제 미국 국방부 장관에 의해서 네. 뭐 국무부 장관도 아니고 같은 부처의 대변인하고 장관의 얘기가 좀 굉장히 좀 뉘앙스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 트럼프가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서 최소한 군사훈련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유연성을 좀 발휘해라. 내가 김정은한테 약속도 여러 번 했는데 네. 좀 유연성을 발휘하라라고 하는 이런 어떤 지침 이런 게 있었을 개연성은 또 충분히 존재하겠죠. 뭐 언론들에서도 국방부 장관이 외교가 우선이다라고 발언을 한 게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북한은 뭐 한국을 거의 많이 배제하는 상황이잖아요, 현재. 이 발언에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에스퍼 장관은 발언에 관련해서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러한 결심을 남한 당국과 사전에 합의하고 내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남한 정계를 아무리 둘러봐도 이런 현명한 용단을 내릴 인물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런 사족을 왜 붙였는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만큼 남북 관계가 좋지 않다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예, 남북 관계가 뭐 북한이 일시적으로 삐친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도 많이 있었지만 뭐 저 같은 경우에 일관되게 얘기를 했었죠. 네.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어찌되었던 그 7월 25일인가요? 김정은이 그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도하면서 그 남쪽 당국을 향해서 작년 4월 또 9월 정신으로 되돌아 달라라고 네. 요구를 하면서 이 미사일 발사는 그거에 대한 좀 권한이다. 네. 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전개된 방식은 그 권한이 무시당하는 네. 그런 일련의 양상들이 좀 벌어진 거죠. 네. 미국 대통령이 안 하겠다고 했던 군사훈련이 재개되면서 여기엔 또 유사시 북한 점령 작전까지도 이제 포함이 된 거로 알려지면서 북한에 또 강력한 반발을
야기를 했고, 네. 그리고 좀 미국 무기 좀 그만 도입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더 많이 도입해야겠다. 이런 이제 발표도 나오고. 네. 이러면서 이제 권한이 무시당했다고 판단한 북한이 남측을 더 이상 상종하지 않겠다라는 게 빈말이 아니라는 걸 지금 8월 이후로 줄곧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또 그 빈말이 아니라는 예시 중에 금강산 소식이 있는데요. 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금강산은 북과 남의 공유물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서 네. 지난 11일 남조선 당국이 부질없는 주장을 계속 고집한다면 시설 철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방적으로 철거를 단행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남한 당국의 부질없는 주장은 뭐 한국 정부가 말하는 창의적 해법과 실무회담 제안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최후 통첩을 보냈으니까 앞으로 시설 철거에 대한 진전이 없으면 남북 관계는 더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우리 정부의 딜레마죠. 네. 예. 또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자니 몇 가지가 걸려요. 어찌되었든 이건 이제 현대 아산을 포함한 네. 금강산 관광 사업에 투자했던 남측의 여러 기업들의 재산권이 달려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네. 예. 그리고 뭐 설사 우리 쪽에서 철거하겠다라고 해도 철거가 쉽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철거하려면 중장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또 대북제재 저촉되거든요. 가서 맨손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네, 맨손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중장비가 들어가서 철거를 해와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네. 예.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사이에 북한에서 일종의 최후 통첩. 네. 이미 얘기했는데 왜 남측 당국에서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조선중앙통신에서 그 내용을 공개를 해버린 거죠. 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정부는 그 원론적인 입장. 예. 남북 간의 모든 문제는 대화를 통해서 풀겠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데 북한은 이제 최후 통첩 날렸으니까 남측에서 자진 철거 안 하면 네.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갖다 좀 전달을 하고 있는 셈이죠. 네. 남한 정부가 별 뭐 피드백이 없으면은 북한이 그걸 자체적으로 철거를 할 텐데 그렇게까지 가면 상황이 엄청 안 좋아지는 거 여론이 아닌가요? 굉장히 나빠지겠죠. 네. 예, 여론이 굉장히 좀 나빠질 거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아쉬워요. 이 금강산 관광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뭐 북한의 유감스러운 언행이야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비판을 했지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올해 마지막 기회가 한미 연합훈련. 이었죠. 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연합훈련 좀 이렇게 중단 조치를 미국에 좀 설득을 하고 그걸 이번에 이제 SCM 회의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공동으로 좀 발표하는 네. 이런 좀 노력을 해달라. 그렇게 되면 이제 북한으로서도 뭔가 남한의 태도 변화를 읽을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런 어떤 무리수를 두는 데 있어서 좀 수위 조절, 속도 네. 조절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지금 방금 전에 최원 씨가 소개해 준 것처럼 김영철 부위원장의 발언이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모욕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남한 정계를 아무리 둘러봐도 이런 현명할 용단을 내릴 인물이 없다. 그러니까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기억으로는 최근에 우리 정부 쪽에서 미국에 먼저 네. 군사훈련 중단 조치를 좀 취하자 이렇게 선제적으로 일단 공개적으로 그런 발언이 나온 걸 전 듣지를 못했어요. 보지 네. 못한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 국방장관이 뭐 중단이라는 표현을 안 썼지만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니까 북한에서 이제 그걸 적극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회담 재개의 어떤 이제 근거를 삼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네. 그 속에서 이제 남한은 완전히 좀 배제가 되는 네. 이런 상황에 있는데 굉장히 이 부분은 좀 많이 좀 아쉬워요. 아무래도 이렇게 약간 남한을 배제하고 깎아내리는 발언이 미국을 좀 추켜 세워준다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예, 그럼 이제 표현을 통해서 용단을 내렸고 용단을 내린 김에 축소가 아니라 중단을 해라. 네. 뭐 그러면 이제 북한은 회담에 나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한 거죠. 네. 예. 그래서 참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회담의 재개의 희망은 좀 커진 반면에 남북 관계는 더더욱 또 절망의 나락으로 네.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적어도 당분간 그렇게 좀 상황이 전개될 것 같아요. 근데 국내 여론도 좀 되게 안 좋아질 것 같아요. 남북 관계도 지금 점점 안 좋은 그런 징후를 보이는데 이 상황에서 또 미국과 동맹 문제도 상당히 요즘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네. 전반적인 여론이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 대통령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네. 네? 네. 왜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많이 도와준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인데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뭐 이런 어떤 이제 불만들이 커지는 거고 거꾸로 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 봐라. 맨날 뭐 북한 대변 노릇하고 뭐 북한 눈치나 보고 있고 네. 그러다 이렇게 당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의 어떤 또 이제 양쪽을 다 싸잡아서 비난하는 이런 목소리 좀 커지고.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분명해진 게 있어요. 분명해지는 게 뭐냐면 보수 쪽에서 자꾸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서 뭐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다, 뭐 북한의 눈치만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수석 대변인이고 눈치 보는 쪽을 갖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예? 네,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또 예. 비난을 하려면은 충분히 또 마구 비난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사리 분별을 가려가면서 좀 비난을 네.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뭐 거의 입에 담기 민망한 막말을 갖다가 문 대통령하고 우리 정부에 좀 쏟아붓고 있는 북한인데 거기다 대고 우리 정부와 대통령이 북한의 대변인 노릇하고 있다, 눈치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그냥 2년째 반복하고 있는 이런 어떤 보수 진영의 이 정치적 공세도 너무 도가 지나치다. 네, 이런 맞습니다.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이제 북미회담이 열리게 될지 열리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런 부분들은 좀 불확실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만 당분간 남북 관계가 좀 어려워진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미 네. 관계가 풀리면 남북 관계도 풀리겠지. 이것이 얼마나 좀 아니라는 생각이었는지 이걸 좀 우리가 좀 거듭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 사정이 이렇다고 한다면 좀 냉각기를 거칠 필요가 있다. 네. 남북 관계가 뭐 작년 한 해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기대만큼 풀리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할 필요는 없고 여기서 좀 냉각기를 거치면서 도대체 남북 관계 무엇이 문제였는지 네. 특히 그 과정에서 내 탓은 없는 건지 이런 것도 한번 좀 냉정하게 좀 짚어보면서 좀 내년에 남북 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좀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서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냉각기를 거쳐서 이거를 분석과 자성의 계기로 삼자라는 뜻으로 이해하겠고요. 네. 네, 그럼 저희는 오늘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발언과 북미 실무 협상 재개 가능성 그리고 금강산 철거 이야기까지 다뤄보았는데요. 저희는 2부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